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창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출시되고 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계까지의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를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5편에 걸쳐서 공유해드릴 내용은 실제로 제가 사내벤처팀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팀빌딩 단계부터 시작해 제품 출시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제품은커녕 컨셉이나 아이디어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땐 그렇다 할 브랜드는커녕 제품과 고객, 판매처 등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고깃집을 운영해도 식당이라는 판매처와 그 식당을 지나다니는 잠재 고객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신발을 판다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C 분석, STP 분석, 스왓 분석, 5포스 모델, 포피믹스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매체에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시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과정이 왜 유용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C 분석입니다. 3C 분석은 3가지 C, 자사, 경쟁사, 고객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자사 분석의 경우 주로 강점을 집중적으로 찾되 약점도 몇 가지 생각해보는 식으로 채웁니다. 경쟁사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고객 입장에서 경쟁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경차가 주력 제품이라면 벤츠나 BMW 등을 경쟁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마티즈와 스파크, 모닝을 비교하지 벤츠나 BMW를 비교해서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의 경우 닌텐도를 경쟁사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살지 게임을 하기 위해 닌텐도를 살지 고민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단순히 제품 카테고리로 경쟁사를 구분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분석을 할 때 사용자, 구매자를 정의하고 고객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객 분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자와 구매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게 사료와 생닭이 있습니다. 게 사료의 경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테니 포장닭을 예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엄마가 닭을 사고 아빠가 요리를 해서 자녀들이 닭볶음탕을 먹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할인 프로모션 등은 엄마에게 맞춰서, 포장이라든지 사용의 편의성 등은 아빠에게 맞춰서, 맛은 자녀에게 맞춰서 제품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프레임워크인 STP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TP는 고객 세분화, 목표 고객 설정, 시장 이치 선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고객 세분화는 제품 카테고리와 성별, 나이, 소득 수준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나누어진 고객 중 하나의 고객을 선택하는 것이 목표 고객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목표 고객을 설정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페르소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스타벅스 멤버십에 가입된 25에서 30세 사무직 여성처럼 말입니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창업 초기일수록 더더욱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최대한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페르소나는 제품 기획과 추후 여러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나의 제품은 땡땡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땡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내가 만든 제품을 쓰면 땡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기본적인 소구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인데요. 포지셔닝은 제품의 소구점을 기준으로 포지셔닝 맵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곳이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영역을 공략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뭔가 좀 불편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2가지 프레임워크를 할 때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3C의 고객 분석이나 STP의 고객 세분화 및 타겟 설정은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과 포지셔닝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2가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보다 풍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2가지만으로도 업무 진전이 꽤 많이 되는 것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왓 분석입니다. 이 분석법도 워낙 유명한 프레임워크다 보니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짜보는 것입니다. 이 분석법의 대표적인 주의사항으로는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요소이며 기회와 위협은 외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이를 혼동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전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조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점이나 약점은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등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고, 기회와 위협은 현재 시장에 주어진 요소 중 우리 회사나 제품이 영향을 미칠 것들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네 가지를 분석해 종합적인 전략을 짜시되 저는 SO 전략, 즉 기회를 강점을 통해 살리는 전략에 집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SO 전략에서 다른 회사들은 하기 힘든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경쟁 우위적 요소가 도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 5가지 중 네 번째인 5포스 모델입니다. 사실 이 프레임워크는 마케팅 전략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전략이나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모델이라 반드시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잠재적 경쟁자, 기존 경쟁자, 대체품의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을 분석해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경쟁 우위적 요소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피믹스인데요. 사실 이 포피믹스는 위의 프레임워크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피란 제품, 가격, 장소, 판매 촉진에 대해 정리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위의 프레임워크들을 통해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자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몇 가지 팁만 드리자면, 제품을 기획하실 때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들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보완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제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핫도그에 발려나가는 케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뭔가 시장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케첩 같은 보완제를 다른 회사와 제휴관계를 통해서 확보한다면 초반부터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들은 케첩 없이 핫도그를 파는데 우리 회사의 핫도그가 아직 다른 회사의 맛은 좀 떨어진다 해도 케찹을 발라서 나간다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웬만하면 시장 가격에 맞추거나 그보다 싸게 설정을 하시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고가 프리미엄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가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시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부터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한 뒤 생산 단가를 맞춘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신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조직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도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 판매 채널을 설정하실 때의 팁은 각 채널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채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제품 판매하는 채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채널의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잘 이해한 뒤 우리 고객과 자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판매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브로슈어, 홈페이지, SNS 등 너무나도 다양한 판매 촉진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정하셔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위의 내용들을 거의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거의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위의 프레임워크들을 통해 현재 상황과 조건, 내가 또는 우리 팀이 가진 자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